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이 순간 누군가의 눈 속에 기생충이 살고 있습니다.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기생충으로는 뒤쪽으로 기어다니며 숙주의 조직을 먹고 삽니다. 이 기생충에 감염된 사람들은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바로 깜빡이는 듯한 감각입니다. 피곤해서 생기는 멍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눈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이런 움직임을 느꼈다면 운이 좋은 거라고 말합니다. 기생충이 살아있을 때는 그저 기어다닐 뿐입니다. 눈 속에서 죽으면 염증이 생기고 심하면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생충은 아프리카의 열대 지역에 서식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드물게 발견됩니다. 등에라는 큰 흡혈파리가 이 기생충을 옮깁니다. 감염된 파리에 한 번만 물려도 유충이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기생충이 몸속에서 10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피부 밑조직 속관절 속을 돌아다닙니다. 기생충은 아주 드물게 눈에까지 도달하여 결국 발견됩니다. 이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수술입니다. 외과인은 핀셋을 사용하여 살아있는 기생충을 안구에서 직접 제거합니다. 이러한 수술 영상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식사 중에 시청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신문 속 공포소설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 저널에도 정기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대 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이야기는 아프리카가 아닌 평범한 도시 병원에서 끝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두통이 계속되는 뇌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화면 때문인지 궁금하신가요? 이제 뇌 스캔 사진에서 거품들이 보이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각각의 거품 안에는 살아있는 기생충 유충이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제대로 익히지 않은 돼지고기를 통해 이 기생충에 감염됩니다. 유충은 장벽을 뚫고 혈류로 들어가 뇌로 이동합니다. 뇌에 정착한 유충은 스스로 껍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환자의 스캔 사진은 끔찍할 정도로 뇌 속에 수십 개의 거품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각각의 거품은 보호막 뒤에 숨어 면역체계가 무시하는 동안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유충입니다. 마침내 면역체계가 공격하면 발작간지 레이식 상실이 시작됩니다. 이 기생충은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전역에서 성인간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병의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합니다. 고기를 만지지 않고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오염된 음식을 만진 후 손을 씻지 않고 입이나 얼굴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기생충의 알은 아주 작아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저 몸속으로 파고들 뿐입니다. 이 기생충은 돼지촌충이라고 불립니다. 뇌 속 유충을 죽이는 강력한 약물로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과정 자체도 위험합니다. 죽은 유충이 두개골에 직접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의사들은 기생충을 치료할지 아니면 그대로 둘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장 속에 얼마나 많은 기생충이 살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촌충은 최대 18m까지 자랄 수 있는 데이는 스쿨버스보다도 깁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촌충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저 갈고리로 장벽에 달라붙어 조용히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을 먹어치울 뿐입니다. 수년 동안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변기에서 촌충 조각을 발견하고 우연히 감염 사실을 알게 됩니다. 촌충은 끊임없이 머리 부분을 새로 만들어내고 뒷부분을 탈피합니다. 탈피한 뒷부분에는 수천 개의 알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알들이 부화하여 물이나 음식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감염 경로는 날것이나 덜 익힌 생선과 고기입니다. 초밥 날것으로 다진 고기 살짝 소금에 절인 생선집에서 만든 생선 요리는 모두 위험합니다. 산업적으로 냉동하면 유충은 죽지만 집에서 살짝 소금에 절인 생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촌충에 감염된 사람들은 종종 많이 먹는데도 체중이 줄어듭니다. 만성 피로비타민 결핍 이상한 증상 등은 모두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진실은 오직 검사를 통해서만 밝혀진다. 좋은 소식은 촌충 치료법이 있다는 것이다. 알약 하나만 먹으면 몇 시간 안에 촌충이 죽어 몸 밖으로 나온다. 나쁜 소식은 촌충이 완전히 무려 18m나 다 나온다는 것이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신과 함께 살아온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따뜻한 나라에서 돌아온 후 며칠 뒤 팔 피부 밑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놀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무언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파리 유충인 대살 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열대파리는 축축한 옷이나 피부에 직접 알을 낳습니다. 유충은 부화하자마자 피부 밑으로 파고듭니다. 그곳에서 유충은 피부 표면에 작은 구멍으로 숨을 쉬고 주변 조직을 먹고 자랍니다. 사람들은 그 느낌을 한결같이 묘사합니다.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 욱신거리는 느낌대로는 날카로운 통증까지. 처음에는 벌레에 물린 자국이 부어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기는 가라앉지 않고 천천히 커집니다. 그 안에서도 무언가가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유충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방법은 다소 특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의사는 두꺼운 크림으로 구멍을 막아 유충의 공기 공급을 차단합니다. 그러면 유충은 스스로 기어 나오기 시작하고 의사는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충을 찢지 않는 것입니다. 몸속 유충을 으깨면 심한 염증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내심을 갖고 기생충이 저절로 빠져나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건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희귀한 현상이 아닙니다.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휴가지에서 이런 기생충을 옮겨옵니다. 전 세계 병원에서 관련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휴양 시즌이 될 때마다 그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변에서 맨발로 걷고 밖에서 말린 젖은 옷을 입기만 해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어떤 파리종은 특히 사람의 체온을 좋아합니다. 사람은 그들에게 완벽한 배양기나 다름없습니다. 기생충이 당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겠죠? 바로 그런 일이 아주 흔한 미생물인 톡소플라스마가 일어납니다. 이 기생충은 뇌에 기생하며 숙주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고양이가 주요 매개체입니다. 톡소플라스마는 고양이 몸 안에서만 번식한 후 몸 밖으로 나옵니다. 고양이 화장실을 맨손으로 만지는 것도 감염 경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임산부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감염된 사실조차 모릅니다. 면역 체계가 기생충을 억제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뇌에 영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염된 사람들은 반응 속도가 약간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생충에 감염된 운전자는 사고를 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남녀 모두에서 감염과 성격 특성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쥐의 경우 이 기생충은 놀라운 현상을 일으키는데 바로 고양이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는 것입니다. 감염된 쥐는 고양이에게 다가가면 고양이의 발톱에 그대로 갇히게 됩니다. 이 기생충은 고양이에게 다시 들어가 번식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이 기생충이 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인간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직 답은 없지만이 질문은 더 이상 농담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다른 에피소드도 시청해주세요. 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